여성 질환 궁금해하셨던 점 있으시죠? 말 못했던 그 고민들 여기서 바로 물어보자구. 광안자모병원 대표 원장님 손성대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충격적으로 많은 이 자궁근종. 네. 정말 야 너도 있어 그래 근종 있지. 40% 이상이 늘었다는데 이것도 사실입니까 원장님? 예, 맞습니다. 예.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걸까요? 요즘에 이제 그 생활 식습관도 서양식으로 바뀌고 네. 이제 늦게 결혼하다 보니까 예, 자궁이 그동안에 자궁이 원래 해야 될 일은 임신인데 임신을 안 시켜주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갖고 있어요. 근데 예. 제때 치료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원칙이고요. 네. 예, 만약에 이제 너무 늦게 산부인과라는 곳이 이 여성분들이 참 가기 싫어하는 과 중에 맞아요. 하나죠. 예. 예. 자기가 그 부끄러운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이제 임신해야지만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전에는 한 번도 성관을 안 오시고. 갔다가요? 그래서 나이가 이제 요즘에는 늦게 결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초산부가 평균 나이가 지금 35세 이상이 꽤 많거든요. 야. 근데 그동안에 산부인과를 그냥 질염 치료나 이런 네. 쪽으로만 해봤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종이 옛날보다 많아졌고. 그러니까 발견을 못하고 그렇죠. 계속 가지고 예, 있었고. 예, 예. 그러면 이제 부인과 진료는 몇 살 때부터 여성이 받아야 된다고 보시는지? 원칙 같으면 이제 그 적용이 시작되고 이제 생리통이 뭐 있고 이러면 저번에 생리통 말씀드렸는데 그걸 당연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가 이상이 있나 없나를 와서 확인을 하고 네. 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성관계가 있고 난 뒤부터는 매년 한 번씩은 검사해 보시는 게 그래요? 좋습니다. 요거는 꼭 딸 키우시는 부모님이나 네, 예. 또 이렇게 젊은 여성분들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근종이든 선근증이든 있는 건 알겠는데 선생님 칼을 댄다고요?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섭고. 안타깝게 예. 성근증은 요즘에 이제 먹는 약과 넣는 약이 네. 있습니다. 근데 근종은 아직까지 약물 치료가 없어요. 무조건 예. 치료가 수술이네요. 그쵸? 예, 수술이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아시는 무슨 배를 이제 예. 칼을 대지 않고 시술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비수술적 예. 치료도 가능하다는 거네요. 그런 것들. 야, 이게 사실은 4명 중에 한 분, 3명 중에 한 분이 근종과 성근증이 있다면 오늘 반드시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잘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비수술적 치료가 있다는 건 우리한테 너무 희소식인데요. 근종과 성근증, 요거 어떻게 비수술적 치료가 있습니까? 네, 우선 성근증은 자궁 자체가 이제 커지는 네. 병이고 자궁 내막 세포가 자궁 근육층으로 침범해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이거는 약물 치료로 자궁 내막 세포가 이제 더 이상 증식하지 않게끔 하는 루프로 된 치료제가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미레나라고 안에 호르몬이 들어 있는데 이거를 자궁 안에 장착을 하게 되면 이제 증상에 따라 사람 따라 체질에 따라서 네. 자궁 기간이 좀 다른데 3년 내지 5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냥 넣는 약인데 3년 내지 5년까지. 예. 그러면 이게 생활하거나 불편함은 없어요? 그게 이제 처음에 적응 기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네. 호르몬 치료다 보니까 자궁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뭐 제일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 부정출혈. 예. 근데 아프거나 이런 거는 오히려 생리통이 줄어들고 생리량이 줄어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부정출혈 때문에 많이 이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요즘에 뭐 인터넷상으로 이걸 하게 되면 살이 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살이 찌는 경우는 있긴 있지만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호르몬이 프로게스테론 계통의 호르몬인데 그게 이제 그 워터 리텐션이라 해서 몸에 있는 수분을 절유시키니까 밖으로 배출을 잘 안 시키고 잡아 있는 그런 이제 작용이 조금 있기 때문에 네. 한 1-2kg 정도는 살이 찐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상 살이 찌는 거는 그건 내 탓이다.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셔도 되는데 내가 많이 먹었다. 먹은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은 수술을 안 하고 비수술적 치료를 이렇게 간단하게 넣는 약이 있다고 하면 제 입장에서는 또 많은 분들 입장에서 좀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먹는 약은 이제 또 이제 요즘 네. 그 같은 프로게스테론 계열의 먹는 약이 나와가지고 비잔이라고 그런 약이 나왔는데 그거를 먹게 되면은 근데 자궁 성근증도 적응증이 되는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자궁 성근증에는 비장을 처방해서 먹으라는
그 적응증이 허가를 안 나가지고 대신에 이제 자궁 내막증이 난소로 가가지고 난소 자궁 내막종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에는 적응증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 비잔을 먹으면 자궁 내막종이 조금 사이즈가 줄고 증상도 좀 좋아지거든요. 근데 네. 원인을 따지면 같은 자궁 내막증이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이런 말 해도 괜찮은가 모르겠는데 그 회사에서 그 허가를 받을 때 왜 원인인 자궁 내막증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난소의 자궁 내막종에 듣는 것만 허가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회사도 지금 후회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네. 이제 넣는 걸 싫어하시는 분은 그러니까 미래나 자기 몸에 나는 뭔가를 넣는 게 싫다. 예.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옛날에는 비잔이 나오기 전에는 뭐를 드셨느냐 하면은 그 피임약. 네. 피임약에 그 성분이 있어서 거기도 프로게스테론이라는 성분이 있고 작용하는 것 중에 자궁 내막 그 층을 얇게 만드는 작용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용으로 그 플랜 B로. 그랬군요. 예. 이제 비수술적 치료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하이프. 이건 들어본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초음파로 그 병변에 정확하게 가해를 이제 이렇게 때린다고 얘기하죠. 빛을 쏘는 건가요? 빛을 쏴서 우리 왜 돋보기를 이렇게 햇빛에 이렇게 모으면은 한쪽에 딱 집중돼서 네네. 한쪽으로 모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같은 원리로 초음파를 그쪽 어느 한쪽 부위에다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모으게 해서 그 에너지로 이 혹을 태워버리는 거죠. 없애버리는 거네요. 그걸 하이프라 그러고, 네. 그 다음에 저희 병원에서는 하이프는 하지 않고 이제 고주파 치료라 해서 고주파가 나오는 침을 그 병변 부위에다가 직접 이제 찔러서 고주파를 이제 흐르게 해서 이제 고열로 인해서 그걸 태우는 그 고주파 용해술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런 치료를 받을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원장님이 그걸 더 선호하시는 또 이유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저 하이프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시술 방법이. 네, 그게 이제 이제 시술하시는 분들의 그 정확도에 따라서 하이프도 마찬가지고 다르겠지만. 그래서 그걸 해보니까 그 시간도 조금 하이프보다는 좀 빨리. 어느 정도 걸려요? 궁금하네요. 이거는 이제 잠깐 이제 마취를 해가지고 하거든요. 한 30분이면 끝나는 겁니다. 정말요? 예. 그러면 시간도 좀 적게 들고, 그러면 그 후에도 더 좋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그죠? 예. 그리고 뭔가를 이제 용해를 시키다 보니까 이 또 이제 한 가지 뭐라 그래야 됩니까? 뭐 변수가 있는 게 이 근종이나 아니면 성근증의 성질이 또 서로 달라요. 그래서 성근증은 대부분 뭐 크게 이제 뭐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데 성근증이 있는 부위에다가 고주파를 쏘면 이제 골고루 이렇게 태울 수가 있는데 근종은 근육의 종양이다 보니까 이 근육이 또 성질이 다릅니다. 그 수분을 많이 함유한 근육이 있고 수분을 많이 함유하지 않는 근육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고주파로 열을 가할 때 수분이 많은 근종들은 잘 안 태워져요. 이것도 시술하실 때 또 난감한 경우도 있으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마른 장작을 태울 때는 더 절 타듯이. 비유가 적절하십니다. 그러니까 수분을 많이 함유하지 않는 근종은 잘 되는데 이 하이프도 마찬가지예요. 하이프로도 열을 할 때 수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근종은 이제 괜찮은데 잘 안 되고. 그래서 여러 번을 시술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이게 사이즈가 조금 생각 외로 잘 안 줄어드네요. 그럼 원장님 여러 번이라고 하면 그날 몇 번을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와서 또 해야 되는 경우가 있네요. 그러면 오히려 이건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 권하기도 하시겠어요. 보시고. 근데 하다가 만약에 이제 잘 안 되면 그렇게 되는 거고 대부분 대신에 증상의 호전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혹들도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 이제 공급받고 있는 혈관들이 있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얘네들도 생존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가해를 하게 되면 주위에 자기가 공급받는 혈관들이 차단이 되어 버리니까 태워져서 그러니까 그런 증상들이 이제
호전이 있죠. 사이즈는 크게 줄진 않아도. 아, 오히려 증상에는 도움이 된다. 예. 근데 사실 RN 고주파 같은 경우에 뜨거운 게 닿으니까 다른 몸에는 괜찮을까 이런 고민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떡할까? 정확도가 중요한 겁니다. 예. 만약에 이제 자궁 주위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이제 창자들이 있고 네. 위쪽으로는 방광이 있고 뒤쪽엔 대장이 있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시술할 때 꼭 이제 우리는 초음파 가이드 하에 하기 때문에 초음파를 보면서 이게 열이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퍼지는가 직접 보면서 시술을 하기 때문에 이 정확도가 굉장히 요하는 시술이겠어요. 그렇다면은 이 RN 고주파가 혹시 부작용이나 이런 건 없는지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다른 장기를 건드렸을 때. 네. 그리고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궁 근육층을 치료하고 고열로 태우는 거기 때문에 네. 임신을 원하시는 분들은 절대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예, 말씀이십니다. 시술이라서 개복을 안 해서 오히려 내가 편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임신 여부가 있으신 분들은 안 되네요. 네, 그렇죠. 하이프도 마찬가지입니까? 하이프도 마찬가지고 하이프는 근데 임신을 원하신다고 하면 지금 옛날에는 절대적인 금기였는데 지금은 네. 이제 약하게 하시면은 임신해도 별 지장이 없더라는 보고들이 꽤 많아요. 네, 하지만 예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이프 경험이 많고 시술을 잘하시는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으시면 되고요. 네. RF라고 고주파 치료는 임신을 원하시는 분은 절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예. 때문에 그냥 배를 열지 않아서 이게 낫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요걸 꼭 전문의와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저는 실제로 예전에 친한 언니가 하이프를 했다가 네. 배가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임신한 것처럼 네. 이런 경우를 봤거든요. 하이프의 부작용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게 이제 원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네. 무엇을 사용해서 이걸 태우느냐만 다를 뿐이지. 아, 예, 그래서 그거는 곧 이제 초음파로 이제 태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화상을 입게 되면 조직이 붓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먼저 뭔가를 하게 되면 붓습니다. 네. 그래서 자궁도 좀 붓게 되고 그래서 배가 아마 불렀을 거예요. 예. 그건 이제 어느 정도 있어야 그게 이제 조금 회복되는 해결되는지. 그 사람마다 다르죠. 예, 다르고 화상의 정도에 따라서 또 다를 건데. 아, 근데 그 과정이 지나가면은 원래대로 이제 돌아오죠, 다시. 네, 요거는 이제 견뎌야 되는 예, 시간인 것이다. 예. 아. 그래서 하고 난 뒤에 한 며칠 동안은 배가 이제 아파요. 네. 이게 우리가 자궁은 참 희한한 조직인 게 고통을 느끼는 기전이 어떻게 되느냐면 꼬집어도 얘는 아픈 줄 몰라요. 네. 얘는 이제 늘어나면 아파요. 신기하네요. 진짜 신기한 늘어나거나 조직이네. 수축이 일어나면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산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늘어날 때 이제 한도가 쓴다 이래갖고 막 아프고 자궁이 이제 아기 가졌을 때 막 점점 늘어나면은 초창기 때, 초기 때 아랫배가 좀 아프다, 묵직하고, 예. 아프다 그런 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는 거고 그 다음에 출산할 때 자궁이 수축이 와서 이제 아기를 밀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픈 거고 그러니까 그 자궁이 느끼는 통증은 그런 거기 때문에 네. 화상을 입으면 많이 아프지 않을까 걱정하시는데 의외로 그렇게 오히려?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아, 않아요.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은 그냥 병을 두지 마시고 RF 고주파라든지 이제 시술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시술하기 전에 내가 뭐 이런 거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기한테 그 시술도 여러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아까 말씀드렸던 약물 치료, 그 다음에 이제 비수술적 치료, 마지막에는 수술적 치료. 그래서 우선 진단을 통해서 이분한테 맞는 치료가 뭔지를 선택을 해야 돼요. 아무리 이 시술이 좋다고 해도 나랑 안 맞으면 아무 소용없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일 중요한 거, 우리는 부인과적인 치료에서 가장 이제 중요하신 건 여기는 1번이 뭐냐면 임신을 원하십니까? 안 원하십니까? 이래서 예. 다른 사람 말 듣고 가면 안 되고 본인의 증상을 정말 선생님과 주치의와 계속 상의하는 게 너무 중요할 것 맞습니다. 같네요. 그래서 임신을 원하신다는 조건 하면 치료의 선택이 굉장히 이제 협소해집니다. 그러니까 임신을 원하지 않으면 옵션이 굉장히 많아져요. 네, 다양하게 치료가 예. 가능하고. 그 아까 말씀드린 루프, 미레나도 임신을 원하는 사람 넣었다가는 임신이 안 되겠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이제
충분히 상담을 받고 그걸 하고 이제 선택을 해서 결정을 해야 돼요. 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군요. 예. 시술 후에 일상생활이 빨리 가능할까? 이것도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 체질이 다 다르고 체력이 다르기 때문에 회복되는 시간도 서로 다릅니다. 근데 대부분은 한 2, 3일 정도 아프고는 여태까지 제가 이제 RF를 네. 솔직히 얘기해서 근종보다는 성근증일 때 효과가 더 좋아요. 하고 나면 이제 생리통 확실히 줄고 생리양도 줄고. 야. 근데 이제 시술 받고 한 이틀 정도는 우리하게 아랫배가 아프다 그래요. 네. 근데 그 뒤에는 뭐 일상생활 다 하시거든요. 오. 그래서 뭐 별 문제 없고. 사실 뭐 어떤 시술이든 2, 3일 안 아픈 시술이 어딨겠어요. 그렇죠? 이것만 견디면 일상생활 회복도 되고 생리통 때문에 고통받으셨던 것까지 정리가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한 번 시술로 끝나시는 줄 아시는데 이게 사람 몸이 재생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주위 혈관하고 그 조직을 태운다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몸에서는 이 얘네들을 또 치료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막 이제 치료하고 나면 또 이제 새로운 혈관이 생기고 새로운 그게 또 형성이 되기 때문에 재발할 수가 있겠죠, 그죠? 아. 그래서 그게 이제 증상이 다행히 없으면 커지지 않고 증상이 없으면 그냥 쭉 그냥 그대로 가는 거고. 네, 혹시 재발을 했다면 해발하면 시술을 한 번 더 받을 수도 있는. 아, 근데 RF 고주파 같은 경우에는 몇 번을 받아도 괜찮은 건가요? 이것도 궁금한데요. 근데 여태까지 제가 이제 시술하셨을 때 한 번 이상 아직은 한 적은 없습니다. 완벽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이게 팩트입니다. 아니, 완벽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운이 좋았던 거죠. 아, 또 이렇게 겸손하게. 예. 근데 정말 부인과 질환은 계속 주치의와 상담받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어떤 질환이 있을 때 끊임없는 상담을 통해서 나한테 뭐가 맞는지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원장님. 예. 이 부분이 1번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근종이나 이런 성근증이 있는데 망설이시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자궁경부 암 검사하러 가실 때 꼭 초음파 같이 보세요. 그러니까 경부 암 검사만 하시고 초음파를 안 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 그러면 혹이 있다, 근종이 있다, 아니면 성근증이 있다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 요즘 분들이 옛날하고 좀 이제 대화법이 달라진 게 뭐냐면 어디가 아파서 왔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물어보면 네.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내가 어제 이 병원 가서 뭐 성근증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왔어요 라고 진단명을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근데 그런 걸 듣는 것보다는 내가 생리통이 이때는 없었는데 언제부터 생리통이 시작되었고 생리통이 있을 때는 어디가 아프더라. 그러고 생리양도 이렇게 많아지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그러니까 내 일상에 뭐가 힘든지 그렇죠.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를 말씀해 주셔야 확실한 진단이 나온다. 맞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됩니다. 이것도 오늘 좀 새로 얻은 꿀팁이네요. 예. 병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하면 오시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선택해보기 좁아집니다. 선생님께 내 일상생활이 어땠는지를 얘기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고요. 이 일반 질환이나 여성 질환에 궁금한 점이 있으실 때는 이곳에 오셔서 뭐든지 함께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안자모병원 대표원장 손성대 원장님과 함께 오늘도 깊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물어보자고. 여성 질환이 궁금할 땐 무엇이든 물어보자고.